우리가 평소 매일 하고 있는 호흡은 가슴 호흡, 즉 흉식 호흡에 가깝습니다. 주로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흉식 호흡은 가슴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얕은 호흡입니다. 반면 복식 호흡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한 호흡법입니다. 복식 호흡은 복근과 횡격막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다 깊은 호흡인 만큼 척추를 바르게 편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흡이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좋은 호흡법일까요? 자기 몸에 맞게 숨을 쉬는 게 가장 좋은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그분한테는 흉식 호흡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슴이 편안해지시면 숨을 조금씩 깊이 쉬시는 게 산소량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복식 호흡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호흡을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명상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뇌기능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강도형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병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뉴로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명상 수련을 해온 뇌파진동 명상 수련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선별해 혈액 검사로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면담과 설문지를 통한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명상 숙련자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는 줄고 긍정적인 정서와 혈중 도파민 수치는 증가했고, 스트레스가 늘더라도 긍정적인 정서가 쉽게 영향받지 않아서 통증을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몸을 어떻게 잘 훈련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긍정적인 정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김성옥 씨는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녀가 부지런히 들어선 곳은 안병동에서 운영하는 명상교실. 수업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 중이거나 투병 중인 암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김성옥 씨 역시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암이 발견됐던 오른쪽 가슴을 수술한 후 의식적으로 몸의 오른쪽을 과보호하느라 한동안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던 김성옥 씨. 명상교실에 다니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극복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약해진 체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양의 대체의학 분야를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정신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중심부인 맨하튼에 위치한 한국요가센터.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요가 수련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 운동뿐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에 바탕을 둔 호흡법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Since coming to the center, I've actually I now have a regular menstrual cycle, so it's to me it feels like a miracle because I've never, ever since I was a teenager, never had a regular menstrual cycle. So I'm now regular. My sleeping patterns have improved. I just feel great about myself. I look forward to coming to class. I've actually tried meditating
with traditional Indian practices and I guess other Eastern practices, and I've always found it extremely difficult. I was pleasantly surprised that I was able to learn how to meditate, and I really enjoy it, and I am able to actually shut down my thoughts, and that's been very liberating.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의 존 그루질리아 교수. 그의 관심사 역시 창의성입니다. 그루질리아 교수는 뇌파를 이용한 창의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뇌파를 이용한 뇌훈련법인 뉴로피드백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9월 그루질리아 교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불교 명상법과 인도 요가, 한국 요가의 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기계를 배제하고 수련에만 주목한 연구였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을 3그룹으로 나눠 4달 동안 수련을 받게 한 후 총 5번에 걸쳐 뇌파를 측정한 결과 세 수련법 모두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국식 수련법은 우울증 감소와 숙면을 돕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요가를 접한 이들에게 생긴 변화 중 눈길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Focus on your exhale, not your inhale. 또한 이들은 한국의 명상과 호흡 수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호흡할 때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호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 이 신체, 이 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활용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매일 별다른 의식 없이 쉬는 숨.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습니다. 숨 쉬는 방법만 바꿔도 나와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숨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